전 세계 65억의 인구가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산다. 직업은 중요한 삶의 한 과정이고 삶의 현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직업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00개가 훌쩍 넘는 직업이 있을 정도고 매년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을 제공하는 직업.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만족하는가? 서울의 한 호텔. 연말을 앞두고 행사가 많아져 직원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회사의 판촉과 지배인 최종국 씨도 손님 맞기 준비에 한창이다. 최종국 씨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큰 어려움 없이 대학에 진학했고 평탄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일어일문학을 전공한 덕에 관광업계 취업도 수월하게 했다. 현재 이 회사에서 관광 홍보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 그의 하루도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 예. 여기 결제 올렸나?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11월 며칠이야? 7일입니다. 당신은 말이야, 이게 결제 올리면서 날짜도 안 줬고 소속, 뭐 이름 이거 다 빼고 결제 올리면 어떡해? 잘 보고 올려야지. 그다음에 여기 빠진 게 많아. 이거 잘 좀 챙겨서 올리지 그랬어. 그게 제가 몇 번 했는데 그 날짜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되나 이게? 날짜도 안 나오고 어떻게 포장을 갈 수 있어? 2번 제가 했는데 안 돼서 난 그냥 결제 그것만 내용만 쓰는 건 줄 알고 그랬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저 수험한테 물어보고. 예. 결제 과정에서 빚어진 작은 실수지만 상사의 한마디는 뼈아프다. 여기 가는 목적이 뭐야? 가는 목적이 뭐야 이게? 거의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여행사 수배 담당자들하고요. 예, 호텔 그 여행사 담당자들하고 이런 그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못하고 하니까 매년 놀지만 말고 잘 사귀고 오라고. 응? 예, 회사에서 하루 잡아서 경비 줘서 보내는 이유는 다 공적인 일이니까 예. 술 조금만 드시고. 잉? 예, 알겠습니다. 잘 갔다 와. 예, 예. 상사의 높아심에 또 한 번 주의를 받은 최 씨. 일을 하다 보면 핀잔을 듣는 일은 흔하지만 싫은 소리는 면역이 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업이다 보니 늘 조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벌어지는 일은 최 씨를 지치게 한다. 경력이 쌓일수록 더욱 심해진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보건실이 아닌데 치열한 그런 그 다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때는 굉장히 좀 힘이 들죠. 그러니까 선후배 사이도 되고 아니면 뭐 직장 동료지만은 그런 관계에서 각자의 그 매출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시간적으로 좀 해방되지 못하니까 예. 뭐 금전적으로 이게 여유가 있으면은 제가 포기하고 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땐 좀 회의감이 좀 느끼죠. 만약 밖에다 하게 되면은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큰 굴곡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최 씨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어렸을 적 꿈을 떠올린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재원을 솔직히 말하면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음악을 좀 하고 싶은데 제 꿈을 실현은 못했는데 조금 제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그래서 회식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고객들하고의 만남에 있어서 저를 많이 기억해 주니까 그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무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멋진 무대에 올라 청중을 휘어잡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에 좋아하는 것을 접목시켜 일하고 있는 최종국 씨. 그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최종국 씨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물어봤다. 지금 직업을 뭐 어떤 걸로 정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직 막연하게 그냥 취직만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
그냥 토익만 조금 하고 있어요. 토익만? 솔직히 저는 지리학과 가고 싶어 했는데 지리학과 원서 쓰고 아버지께 보여드리니까 뭐 먹고 살래 이 말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전작가로 차선책으로 전작가 했어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은 없고 자신의 의지도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듯했다. 경기도 성남의 돌마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과연 몇 개의 직업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직업 무엇인지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직업으로는 외교관이 있습니다. PB요. 회계사. 변리사요. 변리사. 학생들이 대답한 직업의 개수는 10개 남짓했다. 10,000개가 넘는 직업 가운데 고작 10개 정도였다. 직업 교육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선생님 안 계시면 진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과거에 그 진로 교육을 아마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일선 현장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진로 교과가 교과 재랑 활동으로 이렇게 좀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충실하게 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자율학습이 뭐 더러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이제 본인이 처음에 뭐든지 좋아 생각나는 거. 카레일사, 여행가. 천하보드나 이제 보드 쪽 사전 조사를 냈던 대학생 그룹에서도 크게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교육받는 직업의 개수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개수는 아이들보다 더 적은 한 10개 남짓 하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의 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구체적인 진로 교육이 없는 탓에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의존적이다. 지난해 노동부 리서치를 살펴보면 청소년 직업관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 가족이고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그 뒤를 이었다. 본인의 의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디를 결정했어요? 나노 시스템과 나노 시스템 확보. 만약에 나노 시스템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없었고요. 부모님이 좀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부모님이 워낙 제가 되고 싶은 직업과 막 의견이 엇갈려서 그것 때문에 좀 반대하셨어요. 부모님, 선생님. 네. 돈을 좋아해서 돈 만지는 직업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갖고 돈도 만지고 그리고 외국어도 쓸 수 있는 그런 직업, 일석이조인 직업. 그래서 카지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어디서 들어갔어요? 그 드라마 올인에서요. 송혜교가 그 카지노 딜러로 나오잖아요. 그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어떤 직업을 원하느냐에 앞서 직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직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9가지 역시 고등학생들에게 직업의 의미를 물어봤다. 지구당 관심 더 많이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서 생활이 가능해야 한 것 같아요. 저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갖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돈을 버는 것,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아무나 해야 돼. 요번에 진짜 한 명 마지막 아무나 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생존의 조건을 만들고 꿈을 구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 실현을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선호하는 직업도 청소년 시기에 어울리지 않게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늙어서 할 거 없으면 돈도 주고 그리고 일찍 퇴근하고 상당히 편할 것 같아서요.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안정 직장 선호 탄생이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패기와 도전 정신이 무기여야 할 젊은이들인데도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인식되면서 공무원 시험에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하는 공시족이라는 말까지 생겨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요즘 다들 취직도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맞물린 것이다. 더욱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이직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PC방 영업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뭐 이제 다른 직종도 많은데 네. 공무원을 굳이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다른 직장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아무래도 차후나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다른 직장보다도 더 선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정하고.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창봉 씨. 사법고시를 준비한 지 3년째다. 보통 이렇게 독서실에서 몇 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정도 공부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이 좀 들죠, 아무래도. 어떤 면이 제일 힘들까요? 그냥 혼자 외롭게 공부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지냈던 정창봉 씨는 공시족과 함께 늘고 있는 고시족이다. 군에서 제대하고 막막했던 그는 사법고시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여건이 쉽지 않았다. 먼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공부하다가 이렇게 지치고 이러면은 내가 꼭 이 고생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자주 들죠. 벌써 3년째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신림동 일대에서 창봉 씨는 경력만으로는 아직 햇병아리다. 2차 시험을 한 4번 정도 보면은 한 6년 정도는 그냥 잡아먹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걸리죠. 빨리 붙으신 분들은 한 4년? 이 정도 해서 3, 4년 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좀 길면은 한 6년, 7년 이 정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좋기 5, 6년은 고시에만 매달려야 하는 고시생들. 기약 없이 세월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이 타반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매년 국가공무원 지원자들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직업 1위가 교육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교수, 법률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화려한 직업들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인기 직업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은 아니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행정공무원직을 과감히 내놓고 개그맨의 길에 들어선 노정열 씨. 일단 찍어. 일단 밀어붙여. 현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90분짜리 시사 코미디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데일리로 굉장히 그동안에 사실 뭐 한밤이 TVN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연예 리포터 또 다른 MC 뭐 DJ 하면서 했는데 늘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뜨고 안 뜨고 뭐 스타 되면 오르고 안 오르고 뭐 경제적 수입을 떠나서 굉장히 요새 만족해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던 노 씨는 언론사 공부를 하다 우연히 행정고시를 치르게 됐고 실력과 운이 더해져 바로 합격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 공직도 뜻이 있겠다. 뭐 정책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어떤 일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봤었고 그래서 연수원 생활만 1년 하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좀 다른 데 와 있는 느낌 갇혀있는 그 우물안 개구리 내지는 어항에 있는 느낌. 연수원 생활을 과감히 접고 그가 택한 것은 언론고시가 아니라 개그맨이었다. 실제로 제가 그 보고 난다면은 부모님한테는 방송사 시험 본다 그랬어요. 개그맨이라는 차마 말씀 못 드리고 저 충격받으시고 놀라실까봐. 그러니까 뭐 아마 기자나 PD 시험 정도 보는 줄 아셨을 텐데 제가 이제 개그맨 시험 본 줄은 나중에 이제 알았죠. 물러갑니다. 내일 낮에 뵙겠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불안정한 고용시대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을 과감히 물리치고 세상에 나온 노정열 씨. 아직도 노 씨는 가슴에 열정을 가득 품고 있다.
후회는 뭐 전혀 해본 적은 없어요. 예, 후회는 전혀 해본 적 없고, 다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능력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가정 여건이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일단 택하신 분들은 인생이라는 게 뭐 6, 70, 요즘엔 8, 90까지 사니까 2번, 3번의 기회도 있고 자기가 정말 원하고 그쪽에 뜻이 있다면 조금 모험을 거시고 너무 양지 바른 곳만 찾아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 게 아니라 조금 도전의식을 갖고 모험해 보시는 것도. 예. 이 사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한 취지, 이대한 전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날 보세요. 나도 노벨상도 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하십시오. 고소득이 보장돼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의사. 그 가운데 치과의사는 한때 최고의 배우작감으로 떠오를 만큼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문을 닫는 병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저희 치과 주위만 해도 벌써 아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 좀 유학을 가거나 해서 다시 또 그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면서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요즘이 그 의사 된다는 게 보통 성공한다는 게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요.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만큼 자격을 얻기도 쉽지 않은 의사. 하지만 고소득과 안정성의 환상으로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세태다.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서 또 치대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심한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대나 이런 기초과학 쪽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의대나 이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눈 뜨면 생겨나는 각종 병원의 수만큼 슬그머니 사라지는 병원의 수도 그만큼 늘고 있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인기와 안정성만을 추구한 결과 인기 직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기가 많아 쏠림이 심한 직업 가운데는 10년 후에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다고 한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1학년 신입생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11개의 학교나 생겨났단 말이죠. 앞으로 출산율이 이런 행태를, 이런 낮은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인기가 높은 직업이지만 10년 후에는 상당히 쇠락할 직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성 직업평론가는 직업 선택에 있어 회사의 규모나 연봉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가치를 지향하는 직장이 좋습니다. 또 재무적으로 클린한 직장, 소위 말해서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재무적으로 투명한 그러한 이 직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또 기업하는 분들이 비즈니스에 전념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CEO로 구성된 그런 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10,000개가 넘는 직업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직업 심리 적성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적성 검사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떠한 능력 구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기에 늦더라도 대학교 저학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봐서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발판으로 적성 검사를 사용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를 받으려면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대학학과의 선택과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 검사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 다운받아서 하면 된다.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상담사들이 요령을 알려주는데 보통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본인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청소년용 적성검사와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 세계를 찾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분야가 자기에게 잘 맞는지
크게는 학업 적성과 직업 적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학과와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장래 직업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자신의 흥미를 통해 적합한 학과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검사다. 6개의 일반 흥미 유형과 13개의 기초 흥미 분야로 측정한다. 직업 심리 검사 후에는 상담사와 자세한 상담이 이어진다. 여러 가지 응답 결과를 확실하게 해석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실형에 가깝게 나왔는데요. 현실형이 뭐 이렇게 주요 직업에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원래 배우인데 그거랑 좀 다르게 나오니까 좀 저의 좀 다른 점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른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검사에 나왔던 거 보면요. 교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거 나왔는데요. 제 꿈이 간호사인 거랑 인 것처럼 비교해 보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것처럼 기초적으로 해서 제 꿈을 성인을 위한 직업 심리 검사도 있다. 성인용은 11가지 기초 적성을 평가한다. 이미 직업을 가졌거나 아직 혹은 진로 변경을 고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성인들에게는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재미있게 그리고 가치를 느끼면서 또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성공적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무역업을 하다 적성이 맞지 않아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김현경 씨. 하지만 번역도 자신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이직을 고려 중이다. 여기서 추천해준 직업이 사실 제가 꿈꾸던 직업이기도 하고 어떤 일정 부분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이제 예술 쪽 작가나 문학 쪽 아니면 카피라이터 작사가, 기자 이런 분야의 일을 추천을 해주셨 쪽에서 추천 결과가 나왔고 각각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염려가 많았던 현경 씨는 그 일이 자신에게 맞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번 검사를 통해 알게 됐다.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심정민 씨도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 정민 씨는 감정평가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규칙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업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이가 꽤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추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몰랐지만 한 번 더 알게 되고 더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직업심리검사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결과를 참고 삼아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은 부모님들도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자신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능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지도할 때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자녀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직업심리검사는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언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드라마에서 멋진 직업으로 묘사되면서 한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경호원. 봄처럼 지나갔던 거품이 빠지면서 오히려 전문화되고 있다. 경호원 경력 3년의 이영민 과장. 이 과장은 대학에서 관광경영을 전공하고 전문 수행비서로 일을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마음속 빈 구석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직업심리검사를 받게 됐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싶은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적성검사를 봤는데 이쪽 적성검사 결과도 좀 활동성이 많은 쪽으로 그쪽으로 나와서 진취적 기계적 능력보다는 대인관계적 소질이 있다. 이 과장의 검사 결과였다. 막연했던 느낌이 현실로 다가오던 차에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다. 상사를 수행하던 중 괴한이 뛰어들었던 것이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 업무도 하고 같이 제가 이제 이 경호에 관련 신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그 경호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학업을 하고 경호회사에 취업한 이후 이 과장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삶에 만족을 보이고 있다. 연봉이나 처우는 낮았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대표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는데 한몫하게 됐다. 경호와 관계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업보다는 그 경호 운영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그래도 관리자로서 당연히 이제 영업과 운영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경제적 급부만을 추구하면 직장은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직업, 꿈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직장은 비로소 기회가 된다. 차근차근 기회를 만들어냈던 이 과장은 착실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경호원들은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 상식이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그런 정보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위의 분석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단에도 한번 서고 싶습니다. 칼이 들어왔을 때는 뒤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몽둥이 자신을 똑바로 마주대할 줄 알았던 보디가드 이영민. 그의 삶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제압하는 방법, 그다음에 칼을 들었을 때, 칼로 위협을 했을 때 아니면 흉기를 들었을 때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되는 데는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도 한몫하게 된다. 인턴이나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나 이제 이런 것들 이해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심리 검사만을 가지고 개인의 내부적인 특성을 측정했던 방법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특성이 일에서 내지는 직무에서 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직업을 갖기 전에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된 경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자신의 내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 뭐 체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들이 같이 일의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일을 통한 그런 경험들이 심리검사를 통한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진로 내지는 직업 선택 이후에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훨씬 더 실질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만 평생 직업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일생의 반을 함께할 자신의 반쪽을 만드는 일이 바로 직업을 갖는 일이다. 연인을 만나는 것만큼 깊이 그리고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은 자신의 이름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